예산 결산 승인 이것이 이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 상임위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예결위에 들어가 보면 상임위에서 분명하게 이 논의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다 살려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하러 굳이 상임위가 이걸 심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순간에 이제 이게 논쟁이 조금 더 심해지면 표결 들어가는 거죠. 표결 들어가면 늘 소수 의견으로 그냥 남게 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했다면 최대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적어도 예결위는 예결위의 이 의사 진행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결위에서 왜 뒤집어진다고 보십니까? 단체장이 예, 네, 그렇죠. 단체장이 수립한 예산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거예요. 의미로서 생각되는데요. 네. 상임위에서 깎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날 밤부터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에 오지요. 네. 의원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지요. 네.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결위원들한테 이 사업에 좋게 표현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 정당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거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거의 그냥 읍소하는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살아나요, 예결위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났는데 적어도 저는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수립한 예산을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의미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깎이면 네.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좀 무능함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벌어진다면. 찾아오면요. 어제 물어봤더니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하고의 접촉을 뭐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토론하는 건 필요하는데 그 뒤에 판단은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의 눈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이 섰다면 이후에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 정부에 대한 이제 견제 기능을 의회에서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상실했다라는 비판이 그런 데서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예산 수립할 때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장기판 뜨면 장기 두는 사람이 너무 집중하다 보면 못 보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이제 거르고 예산 부분을 이제 삭감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기 예산 또는 단체장에 잘못하면 자기가 무능한 공무원이 될까 싶어서 이거를 다 살려요. 제가 오죽 농담 삼아서 했는 말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예수밖에 없는데 이놈의 예산은 매일 죽었다 살아나는구나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예산 너무 수립하는 이 부분에 함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살펴가지고 이제 제대로 예산을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죠. 죽었다 살아나는 예산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이제 상임위라는 게 지방의원도 똑같습니다. 이제 뭐 공부를 해서 이제 의원들이 하는데 이제 예산 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또 다시 여러 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는 공무원부터 아니면 또 의장까지 합세해서 이 예산은 이거를 이제 삭감하면 전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의원들한테 쫙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아무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산을 삭감했는 의원들도 얘기를 해도 이게 다수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다 살아나죠. 똑같습니다. 이게 예결위원회에서도 살리고 어떤 걸 진짜 본회의에서도 살려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대로 하면 허탈하는 경우도 몇 번 느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네. 있어요. 지역의 의원이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그 국비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국가 보조 사업비를 이렇게 왕창 받아와요. 그런데 받아오면 지역에서는 막 돈을 이만큼 갖고 왔다, 뭐 100억 갖고 왔다 이러면은 막 굉장히 그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00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한 20-30% 국비, 도비 12%, 나머지 지방비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지방의 입장에서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것을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100억의 매칭 펀드로 한 50%, 60%를 하게 되면 다른 데 긴급하게 써야 할 것을 못 쓰고 여기다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100억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냐? 아니에요. 그거는 순전히 지방비로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국비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게 지금 내가 판단하기엔 옳은 것 같은데 네. 반납을 하자니 지역의 의원과 부딪히는 거죠. 지역의 의원과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소속된 지방의원들이 일심 단결해서 그 국비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난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네. 지방의 입장에서는 그 국비를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불용 처리되면은 이제 다음에 예산을 못 받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모양이죠. 네. 그리고 근데 필요해요. 왜냐하면 건물 크게 지어놔놓고 그 건물이 3, 4년 뒤에 거미줄이 쳐지는 경우를 우린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고 그러할 능력이 지방 재정상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엔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아주 묘하게 걸려 있는 거죠. 네. 그 지방 정부가 말이죠. 어떤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던가요? 그 우선 대부분 이제 업적 위주 보여주기식 네.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 건축 이런 토목 건설 분야 네, 많이 하죠. 네.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많은 예산을 그쪽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 제도권 내에서 못 도와주는 주민들 많거든요. 소위 네. 말하는 사회적으로 약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그런 데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의원의 직분의 한계는 단체장이 아니라서 제대로 네.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